그 20%란 성공률이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 숫자인지가 사실 되게 궁금했는데 업계에서 너네처럼 석유가스가 안 나오는 미개척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업계에서 쓰는 비율이야. AD7에 이 친구가 이제 참여를 했다는 거죠. 유망성 평가에 자기가 들어갔었다. 저거는 약간 거짓말이고. 서울대 모 교수님께서 계속 언론에 나오세요. 그분만 인터뷰를 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제가 크레스 체크를 좀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알고 있다는데 권위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잘못된 게 자꾸 기사에서 리저브, 매장량을 얘기하는데 지금 니네는 매장량을 논할 수준이 아니야. 그렇지. 상업성이 확인돼야 매장량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우드사이드 본사에서 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액트지오. 예, 요거 파면 팔수록 아주 뭐 화수분처럼 뭐 계속 나와. 취재를 제가 덜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루 정말 많은 단독들이 나오고 네. 이제 불이 붙었다. 네, 정말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국내 홈페이지 개설 이건 해프닝인 것 같고요. 예. 그 중에 해외 지질 전문가를 직접 인터뷰하셨다고요? 네. 그 지금 말씀드릴 교수님께는 굉장히 실례지만 서울대 모 교수님께서 계속 언론에 나오세요. 그분만 인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좀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를 오케이.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모든 언론사가 그분만 인터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외 석학들, 교수들 그렇지. 중에서 혹시나 이 분야에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서 좀 제가 진실을 좀 물어볼 수 있을까 해서 만들고. 뉴스버스에서 한국계로 네. 7대 메이저 석유 이 관련 회사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인터뷰하는 건 있더라고요. 네. 그분은 이 세계적인 전문가 아니다라고. 네. 예. 그분도 이제 쉐브론에서 일하신 전문가시고 이제 한인이시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전문가로 한 계시니까 15년 정도 얘기하셨고. 분야에 있었는데 네. 그분은 관련한 얘기 대부분이 부정적이더라고요. 전문가 그렇습니다. 아니고 그리고 학회장이라고 하는데 그 굉장히 적은 분야고 그다음에 뭐 부띠거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 안 한다. 그다음에 조그만 동네도 아니고 국가가 뭐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처음 봤다. 네.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거기가 방학이어가지고 대학교 이메일을 보내면 거의 다 브레이크라고 다시 리플라이가 와요. 개인 이메일을 모르면 거의 연락이 안 되는 수준인데 이분이랑은 연락이 됐고 저랑 18통의 이제 이메일을 18통이나? 네. 거기 보시면 이제 교수님이 그 영국에 계신 교수님이 카디프 대학에서 이 석유 지질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하시고 지금 이 랩 3D 이 지질 조사 랩을 지금 운영하시고 계세요. 그 대학교 안에서요. 여러 나라들과 이런 연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까? 네, 20개의 분지, 20개의 국가에 대한 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정유사들과 함께.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제가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 크레스 체크를 좀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영문 기사가 안 나왔어요. 로이터밖에 안 나왔는데 이 교수의 답변부터 먼저 답변은 얘기하자면 뭐라 합니까? 이분도 조심스러워요. 그 아브레오를 모르진 않아요. 그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은 근데 알고 있다는데 권위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 사람이 여기에 절대 권위자라고 한다. 근데 he is a consultant. 그러니까 컨설턴트다. 그건 맞다. 네, 그건 맞다. 그건 맞은데 이 기사에서 제가 이제 보내준 뭐 중앙데일리, 영문, 헤럴드 경제 이런 데 기사 영문으로 되는 걸 보내줬거든요. 이 기사 굉장히 잘못된 게 자꾸 기사에서 리저브, 매장량을 얘기하는데 지금 니네는 매장량을 논할 수준이 아니야. 그렇지. 근데 왜 자꾸 기사에서 리저브라고 하고 정부도 리저브라고 하냐. 지금 매장을 얘기할 단계도 아니다. 그거는 바로 짚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죠. 제가 똑같이 질문한 얘기하더라고.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네. 상업성이 확인돼야 매장량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그 전에 있는 것은 아무리 140억 배럴이 있다 하더라도 상업성이 없으면 매장량은 0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저희 해리포터 뉴스포터 네이버 그 프리미엄에 있는 답변 내용을 좀 띄워주세요. 네. 제가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20%란 성공률이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 숫자인지가 사실 되게 궁금했는데 네. 석유공사도 아브레오 대표도 그거를 제대로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굉장히 높고 양호한 수치라고만 했잖아요. 이 중요한 말이 있네 거기.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물어봤습니다. 20%는 어디에서 20이라는 단어가 나오냐? 네. 한국처럼 석유와 가스가 생산되지 않은 미개척 지역에 대해서는 업계에 사용하는 표준 비율입니다. 그게 다 20%라고 한다는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리핑에서 남미 가이아나는 16인데 니네 항공이 20이기 때문에 더
높아. 그래서 시추를 반드시 해야 돼라는 뉘앙스를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다면 그 20%는 저였으면 기자회견에서 물어봤을 거예요. 20%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근거를 보여달라. 근데 질문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나왔어도 그냥 뭉뚱그렸던 것 같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게 아니라 업계에서 너네처럼 석유가스가 안 나오는 미 개척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업계에서 쓰는 비율이야. 네. 야. 10에서 20인데 그 중에 20을 높게 잡은 거야, 그냥 아브레오가. 그렇게 그러니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추해보고 그게 4%로 떨어질 수도 있고 3%로 떨어질 수 있는데 우드사이드는 이제 그걸 해봤더니 전혀 생산성이 안 나왔다는 안 나오니까. 거잖아요. 마이너스 장사라는 게 지금 JTBC나 그런데 단독 보도에 그렇죠. 나왔어요.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 저는 우드사이드를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보는 게 네. 우드사이드는 자기 돈을 몇 천억을 써가지고 15년 동안 그쵸. 해서 거기서 석유가 나오면 자기들이 반을 가져가는 네. 구조잖아요. 그런데도 떠난 거예요. 이 에브로 박사는 석유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 돈을 하나도 안 넣기 때문에 시추만 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드사이드 본사에서 이제 어.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드디어 리플라이가 왔어요. 제가 정말 끈질기게 물어보고 편지를 한 8개 쓰니까 불쌍한 거지. 이메일 내용에 크게 색다른 건 없지만 제가 팩트 확인한 거는 너네가 분명히 이게 경영상 문제 때문에 마치 니네가 그 비즈니스적인 문제 때문에 그 M&A 때문에. M&A 때문에 너네가 철수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그것이 정부에서 맞냐 그것만 확인해달라 했는데 아주 그냥 언론적인 답변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가스공사랑 계약해서 무언가 하고 있니까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하고 일하고 있는데 네. 한국 정부를 디스할 수는 없죠. 네. 알브레오 박사가 왔을 때 무슨 일을 당신은 해봤냐 경력을 따지니까 포스코하고도 해봤다라고 하는데 포스코하고 해본 게 어디냐 하면은 미얀마 가스전이에요. 네. 미얀마 가스전은 대한민국이 참여한 게 3개거든요. A1, A3, AD7 3개인데 AD7에 이 친구가 이제 참여를 했다는 거죠. 네. AD7을 쭉 보면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AD7? 이거는 이제 AD7에 자기가 유망성 평가라고 돼 있습니다. 유망성 네. 평가에 자기가 들어갔었다라고 하는데 저거는 약간 거짓말이고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건 왜 거짓말입니까? 2005년부터 예. 제가 쭉 기사를 찾아가지고 다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예. 뭐냐 하면 미얀마에서 대우 인터내셔널이 가스를 시추해 보려다가 나중에 힘이 딸려가지고 포스코하고 합작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포스코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포스코 대우가 됐는데 쭉 했는데 맨 처음에는 AD7이라는 곳에서 가스가 나왔어요. 네. 근데 얘기하신 대로 경제성이 경제성이 워낙 없어. 떨어져. 네. 그런데 계속 하고 싶어. 네. 더 파면 나올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우드사이드를 끌어들인 겁니다. 호주 우드사이드를 끌어들여 갖고 합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하고. 그런데 여기에 가스공사가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옆에 나라하고 미얀마하고 국경 분쟁이 생깁니다. 근데 하필 저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가스공사는 한 100억 원 정도를 털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포스코는 지금 1,1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털어버리고 싶어서 사실 털었다고 하죠. 근데 거기에서 그 터는 과정에서 이 알브레오한테 더 나올 것 같냐 여기서 이제 다 뽑아 쓴 것 같다라고 하니까 다 뽑아 써서 더 이상 나올 게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잔존량 평가를 이 친구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나 가스가 많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유망성 평가를 한 게 아니고 다 쓰고 버려야 되는데 조금 더 해볼까? 아유 아니다. 근데 대한석유공사가 유망성 평가를 한 사람이라고 보도자료를 내면 틀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의미에서. 석유공사가 정말 저 오는데도 계속 해명 자료를 엄청 열심히 보냈는데 이 문제점은요. 뭐 하나 해명을 똑부러지게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황당했던 게 세계 입체 지명 입찰을 했는데 2개 업체가 알고 봤더니 삼성전자 수준의 네.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인 기업이고 여기는 삼성전자 수준이면 1인 기업을 선정했다는 게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납득할 요거에 수가.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 드릴게요. 네. 어제 제가 올린 기사 요 2개 회사를 정리를 하자면 이 슐럼버거는 어떤 회사냐 1926년에 설립했어. 100년 가까이 됐고 시가총액이 무려 110조 원이고요. 110조. 이게 휴스턴에 본사가 있고요. 파리 헤이그에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할리버튼은 세금 체납한 거 없어요? 체납을 했을까요? 그리고 할리버튼은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딕체니.
딕 체니. 부통령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이 딕 체니. CEO로 있던 회사예요. 어허. 그 부시가 픽업해서 부통령 하기 전에 거기에서 5년 동안 CEO를 하던 할리버튼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잘 나가는 시총이 회사. 지금 50조 원, 조금 떨어져서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설립 연도가 1919년이에요, 무려. 100년이 떨어졌는데. 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 곳이랑 경쟁을 붙여서 예를 들어 50만 원 아니에요? 50조 원입니다. 이 친구의 장기이자 특징은 최저 입찰가를 집어넣고 아는 사람들한테 빨리 섭외해갖고 야 네. 너도 빨리 이름 걸어줘 해가지고 싸게 넘기는. 그리고 이 친구는 모든 조사 자료를 넘겨주면 네. 그걸 가지고 읽어보면서 네. 평가만 담당하는 그리고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결과를 내주는 사람이 그렇죠. 있는 거 원하는 대로 아닐까? 주문 생산하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의심이 의심이- 강력하게 들죠. 그리고 해외 거기 참여했다고 하는 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네. 최근 몇 년간의 이력을 봤더니 부인이 파리에서 하고 있는 사진관의 네, 매니저였다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세계 최고 그 스태프라고 하는데 물론 사진관 비하면 안 되고 뭐 그렇지만 상관이 없다는 거지. 상관이 없다는 석유 거죠. 전문가가 왜 사진관에서 그렇죠. 매니저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 아브레오의 분석을 교차 검증한 해외 자문단을 봤더니 또 네. 다 연계돼 있고 어떻게? 한국 자문단도 봤더니 한국 석유공사의 임직원의 지도 교수였다. 여기서 하나 더 발견한 거. 다 텍사스대 안에 있는 그렇죠. 한 사람들. 대학에. 텍사스대 리그. 저는 이걸 텍사스 게이트라 불러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또 다른 거 뭐냐면 같은 1년 대학의 같은 과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1년 네. 전에 계속 석유 개발해야 된다고 일명 뽐뿌질을 했던 그 우리나라 일부 연구원이 있는데요. 네. 그 연구원 자료를 찾았어요, 제가. 근데 어. 그분도 텍사스 대였다. 그러니까 다 거기네. 아는 인맥들 몇 명을 쫙 깔아놓고 네. 요리조리 엮어가면서 네. 컨설팅 해갖고 그때그때 그러니까 네. 수주 따내는 원하는 거- 브로커인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얘기해 주는 재현 배우.